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4월 24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심야 방송을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알찬 방송이 되도록 핵심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중요한 일들 중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박범계 법무장관이 자기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즉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이 가장 큰 이 검찰총장의 자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야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도대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적인 중립성이 가장 중요시 되는 그런 자질인데, 즉 정치적인 외풍을 막는 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대놓고 이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 이 상관성을 강조한 거, 국정 철학, 이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야권으로부터 많은 반발을 지금 사고 있어요. 이걸 보면 현재 박범계가 얼마나 정권 코드에 맞는 법무행정, 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무장관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3명 연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박범계 아직도 추미애가 왜 쫓겨났는지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박범계 장관 본인의 얘기를 잘 듣는 애완견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성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법조계와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감사원에서 이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이죠.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공수처에 통보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조희연이가 제대로 이제 수사를 받아갖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물론 이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이번 내년도 선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감사원의 조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강력한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조희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한 직후인 2018년도 7, 8월 달에 5명의 해직교사를 특채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같이 출마를 했다가 이 단일화에 합의해서 출마를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이듬해 2019년도 1월에 특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5명 중에 나머지 4명은 전부 전교조 소속인데 2008년도 교육감 선거, 그 다음에 2002년도 이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특채를 한 건데, 이 특채할 때 서울시 교육청 이 관계 국장과 이 과장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운동에서 도왔던 캠프 인사들 갖다가 특채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아예 이러한 간부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본인이 혼자 단독 결재를 해서 특채했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재량권 일탈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비서실 직원, 그러니까 교육감의 말하자면 제일 측근이죠. 이 비서실 직원은 특별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기 친구들, 자기하고 지인들을 다 갖다 놓았어요. 이거를 통해서 특채 5명을 무난히 성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 경찰에다가 통보하고 고발 조치를 하고 공수처에, 왜냐하면 교육감은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공수처에 수사 자료를 참고로 통보해줬어요. 이 얘기는 공수처가 이 수사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를 행사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조희연이가 완전히 이제 반박 입장을 냈는데, 서울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채를 지시한 적이 없고 특채심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 운영한 사실도 없다, 강력히 말하자면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서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정해서 채용을 지시한 적도 없고, 이 서울시 교육청은 특채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없다. 교육공무원 특채 제도의 시기와 공모조건 설정, 최종 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이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안에서 특채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서 전교조는 당연히 반발하죠. 이번 감사 결과는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흠집내기다. 감사원은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이렇게 비판했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 교육공무원의 특채,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졌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 수사하기 확실하게 다칠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경찰의 수사,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도 이 조희연 수사 관련 동향을 여러분들께 수시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방금 또 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에서 방금 전에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뭐냐면요, 최근에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있었죠. 그래서 이 떠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9일 날 송별 만찬을 가졌어요. 장소는 청와대 관저입니다. 청와대 관저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최상의 대접을 해준 거예요. 즉 고별 만찬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여기에 김정숙 여사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경남 양산 사저에 있잖아요. 사저에 가서 농사일을 짓는다고 참석을 안 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사저에 내려가서 농사 짓는 것이 수십 명의 일꾼을 불러서 사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농계획서가 가짜 영농계획서다. 그래서 야당에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짜 영농계획서인데, 그리고 농토를 갖다가 이제 대지로 바꿔가지고 형질 변경하면 수억 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LH 사건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야당이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 의식에서인지 양산 사저에 내려갔는데 왜 해필이면 고별 만찬한테 내려갔냐 이거예요. 이런 얼빠진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은 최근까지 고생한 참모들한테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청와대 안방인 관저로 초대해서 만찬을 가졌다. 한꺼번에 떠나게 돼서 특별히 마련된 자리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많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관저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고 만찬을 했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 안방이라고 하면 안방 주인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주인이지만 부인이 더 주인이잖아요. 손님을 모실 적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손님이지 않습니까? 떠났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김정숙 여사가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님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야권에서 영농,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로 농사 짓냐,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모양새 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평소에 농사를 지었는지 그동안에는. 이것도 전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실제 농사를 어느 정도나 지었는지, 그러니까 영농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농사 과연 100% 그렇게 지었는지, 그 중에 10%만 지었는지, 사실과 부합되는지 반드시 이제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고별 만찬에서 당연히 덕담을 많이 나눴고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양산 농사지로 간 거, 이거는 어떤 말로도 이거는 이 해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요새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 하북면 그야말로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단체 30여 개 시민단체가 최근에 37개의 플래카드나 붙였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뻔뻔스럽다 이거죠. 사저를 지어갖고 내년에 내놓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느냐. 그래서 플래카드를 붙여갖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 항의를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요, 37장을 붙였는데 30장 플래카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양산시에 항의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양산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김정숙 여사가 내려가서 이 주민들도 좀 달래고 또 농사 짓는 모양새도 만들어내고 이러려고 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경호동은 금년 말에 그리고 사전은 내년 3월에 완공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권 주자들 동향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봉하마을을 참배해서 사람 사는 세상은 균형 발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지금 저희들이 숙제가 됐습니다. 이런 방명록에 글을 올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굉장히 급해요. 이재명 때리고 윤석열 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차마 아직 이낙연은 때리지 못하고 있어요. 선배 총리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는 검사밖에 해본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딱 한마디로 시종일관 검사밖에 해본 게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된 여론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이 기조로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일 때 있어야 되는 것이 미리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과거 대선의 1년 전 높은 지지율을 보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한 칼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둘 다 친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친문을 밀자 이런 움직임이 86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그 대상 인물이 이인영과 임종석이다. 그래서 이인영 같은 경우에는요, 대선 역할론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7월쯤 되면 장관직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대선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어제 이 광복회 난리가 났어요. 광복회에서는 김원웅이 몰아내자는 판과 그리고 김원웅이를 지켜내자는 이 두 파벌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주먹 다짐까지 있었고요. 상부위원회에서. 그리고 고성도 오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 최근에 지난 11일 날 임정수립 기념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원웅 회장이 멱살을 잡혔어요. 누구한테?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임용 씨한테 멱살이 잡혔습니다. 멱살 잡힌 이유는 추미애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최재형 상을 줬고, 그 다음에 송영길한테는 우리 시대 독립군 대상을 줬다. 왜 지 멋대로 이렇게 상을 주느냐? 광복회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광복회를 지나치게 정치 즉 친여 성향의 단체로 이 왜곡 폄하시키고 있다. 이것이 이 반 김원웅 파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멱살을 잡혔어요. 지난 그 임정수립 기념일 석상에서 김인용 씨한테 이런 이유로 멱살을 잡히니까 김원웅 이 회장 측에서는 야, 이거 상벌위에 넘겨서 징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상벌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거기서 싸움이 나고 난장판이 나서 이 상벌위원회는 사실상 무산되고 내달 7일 날 다시 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김원웅이를 쫓아내는 그런 여론을 좀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유이동 의원도 이 상벌위원회를 보면서 우일분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김원웅이를 상벌위에 출석시켜서 이 징계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김원웅 빨리 몰아내는 길밖에는 광복회의 정상을 위해서 다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경찰 한심한 경찰 이거 한두 번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 또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텐데요. 최근 이번에 재보궐선거 때 서초 이 관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3살짜리 중학생이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그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기. 그게 막대기도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파먹는 거 그거 한 5cm나 되나요? 그걸로 이 박영선 후보의 벽지를 찢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서초구 선관위의 의뢰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말이죠, 이거 그냥 훈방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경찰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14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용어로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촉법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거 없어서
법원으로 넘긴다고 그래요. 이 법률 규정이.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번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나가다가 특별한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이 나무 이 아이스크림 떠먹는 거 이걸로 살짝 긁었는데 이걸 갖다가 법원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런 경찰이 있으니 참 대한민국이 이게 경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장난으로 이렇게 후보 벽지를 훼손했다는 건데 13살짜리 중학생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의 선거벽표 훼손한 중학생 이것을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실화냐? 여기가 도대체 공산국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이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4월 20일 날 시작됐는데 23일 어제까지 약 1만 3천여 명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공산국가도 이렇게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 13살짜리 중학생을 갖다가 이거를 말하자면 법원에 송치까지 한다니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도 내년 선거 때 반드시 심판하라. 그리고 이 경찰 이런 것도요 경찰권을 남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우리 NGO 또 변호사 단체 꼭 검토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참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요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부동산 특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에 진선미를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23일 오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회의가 열렸는데 난장판이 됐어요. 찬반 양론으로. 그래서 친문 강성들은 역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것이 세금 문제잖아요. 이 세금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이 부동산 특위가 완전히 양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풀어야 된다. 부동산 정책 수정 보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광재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1%에만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김병욱 의원도 재산세율을 좀 인하하자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 이런 입장을 냈어요.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정책 보완에 대한 시급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열린 우리당도 결국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내주지 않았냐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하진 않아도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일 강경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요 진성준 의원이에요. 여러분들 진성준 의원에 아무리 부동산 잡으려 해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 이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그 얘기에서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강성해요.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 감사는 안 된다.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진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이제 진보 그룹인 민평련 즉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가 민평련이잖아요. 민평련 소속된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논의하되 부동산 정책 기준은 훼손하면 안 된다. 또 소병훈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해 쓸데없는 이야기는 입을 닥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막말까지 해가면서 이 정책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이 언론인들의 질의에 관해서 우리 원칙이 그렇게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양도세는 유지하되 종부세는 좀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지금 여당도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비대위 체제지 않습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원외 비대위원이 박정현 비대위원인데 현재 대전의 대덕구청장이에요. 이 박정현 의원이 정신 좀 차리자 이렇게 어제 회의에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질책이 난무하다. 우리 정신 좀 차리자. 그러면서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만성적 울분을 느끼고 있고 울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에 있다. 코로나로 힘겨운 나라를 보내는 우리 국민에게
정치 정당이 희망이 아니라 울분을 안겨주는 것에 대해서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말이요. 최근에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발표한 2021년 한국사회 울분 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정당 언론을 향한 국민의 심각한 울분이 지금 민주당이 가야 할 민생과 개혁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박정현 비대 의원, 오래간만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제대로 문제의 핵심을 짚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가 발동을 걸어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덩달아 나서가지고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 5 이거를 좀 도입하는 걸 검토하라 그랬는데요. 이 관계 방역 당국에서는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경솔해요. 참 큰일 났습니다. 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이 러시아 이 백신 도입 지금 얼마나 미국에서 망신당해갖고 러시아에 달려가고 있는데 러시아에 달려가기도 전에 국내 방역 당국으로부터 망신당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백신 정책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좋은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